안녕하세요. 루시드 동물 메디컬 센터 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원장 설재민이라고 합니다. 방광결석이란 방광 안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돌이 형성되는 건데, 돌이 신장에서부터 생겨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광 안에서 뭉쳐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방광 안에 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생기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방광 안에 세균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면 생겨나는 종류의 결석이 있고요. 체내 칼슘이나 특정 미네랄이나 물질들이 과다 섭취나 아니면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소변에서 점점점 모래알처럼 뭉쳐지면 생기는 결석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질환 때문에 생겨나는 결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천적 이상으로 생겨나는 결석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 설명드린 두 가지 결석이 전체 결석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석이 생기는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결석, 그러니까 약간 돌멩이와 같은 느낌의 재질의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방광 내막, 그러니까 점막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방광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심한 자극이 가는 경우에는 이제 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섞인 오줌 혹은 핑크색 소변을 볼 수도 있고요. 소변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잔뇨감을 느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석이 오줌이 나오는 길, 로도를 막게 되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오줌을 싸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그 상태에서 방치가 되면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 독소들이 혈액에 쌓이는 요독증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 안에 검사계가 5mm 정도 되는 크기의 결석이 3개가 있었어요. 그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개복을 해서 방광을 꺼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환자는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활용한 경피적 방광 결석 제거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PCCL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제 내시경으로 방광 내에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 집게로 결석을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반적인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수술 시간이 약간 더 길 수 있긴 한데,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방광결석 제거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수술 후에 느끼는 통증은 확실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도 통증을 느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더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결석 3개를 완벽하게 제거했어요. 네. 결석은 일단 수술로 적출된 게 실험실로 이제 보내져서 결석이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긴 하는데,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결석 예방이나 치료용 사료로 음식을 바꾸어 먹이는 과정을 통해서 결석이 혹시 녹는 형태의 결석인지 치료적인 접근을 먼저 했었던 환자입니다. 성장 기간 동안 이런 결석을 녹일 수 있는 사료를 먹이면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결석 크기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방광염, 그러니까 결석으로 인한 방광염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이 환자는 칼슘이 주 성분인 결석일 걸로 예상이 돼요. 칼슘이 주 성분인 결석은 아무래도 재발률이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한 물을 비치하고 자주자주 갈아주시고, 의도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오줌의 농도를, 그러니까 비중을 떨어뜨리는, 오줌을 묽게 만들어주는 이런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고요. 보통 보호자님들이 결석 생기니까 고기를 주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기를 안 먹어서 결석을 안 생기게 하려고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기 안 주다 보면 당연히 관식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채소나 과일들이 칼슘 계통 결석을 잘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애초에 급여하시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평상시에 먹는 음식도 일반 사료가 아니고 결석을 예방하는 사료를 먹여주는 게 추천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결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결석이 작게 보인다라고 하면 물론 마취는 해야 되지만 수술하지 않고 마취 상태에서 방광을 세척하는 방식으로 작은 결석들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칼슘 계통의 결석이 걸렸던 환자라면 그런 정기적으로 병원 체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